하루에도 수십 장 이상씩 셀카를 찍는 현대인들. 고화질의 카메라 기능은 모바일 기기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렌즈에는 어떤 기술이 담겨 있을까? 자신의 자동차를 마치 차량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어라운드 뷰.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 도입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광학 렌즈로 기업을 일궈 연매출 2천억 원을 기록한 세코닉스. 그들은 렌즈 기술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코닉스가 바라보는 창조 경제 세상. 함께 들여다본다. 출근 후 업무 준비가 한창인 세코닉스 직원들. 이곳에선 클린복을 갖춰 입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정에 의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비로소 작업 준비 완료다. 간단한 1차 에어 샤워가 끝나면 또 한 번 에어 샤워실을 들어가야 하는 직원들. 미로처럼 생긴 공간에서 고속으로 분사되는 청정 공기로 미세먼지나 미생물을 제거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청결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걸까? 저희가 만드는 렌즈는 이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들어갈 때는 에어 샤워도 2번씩이나 하고 온 몸을 다 가려서 몸에서 나오는 분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에 창립된 세코닉스는 카메라 렌즈 전문 기업이다. 특히 2002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개발하면서 지금은 국내외 대기업에 렌즈를 납품 중이다. 그런데 렌즈는 광학 기술이기 때문에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서 작업자들의 청결 점검은 필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광학 기술이란 정확히 어떤 기술일까? 광학이라 하면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영역도 가장 넓은 학문입니다. 과학 기술이라 하면 이 과학 현상을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 제품을 설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기술을 통틀어서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코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과학 제품 중에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바일 기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카메라 렌즈의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전화 속 카메라에는 렌즈가 한 장이 아닌 여러 장 겹쳐 들어간다. 렌즈는 최대 6장, 렌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줄 스페이서가 5장까지 겹쳐지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장의 렌즈가 필요한 걸까? 저희가 6장을 사용을 하면 각각 단품 렌즈에 대한 초점거리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 쪽에는 전체 구성을 해서 초점거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렌즈는 중간에 스페이서라는 부품이 들어가서 간격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초점거리를 맞추는 작업을 저희는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장을 겹쳐야 한다는 얘기다. 두께 약 0.5mm의 렌즈를 빠르게 집어서 경통 안에 집어넣는 렌즈 조립 과정. 자동화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립 과정은 렌즈의 순서와 위치까지 척척 조립된다. 고도의 정밀 작업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작은 오차를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현재 연간 약 3억 2천만 개의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세코닉스. 초정밀 마이크로 렌즈 사출기와 그 계기만큼이나 정교한 작업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렌즈 조립은 자동화 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품질 검사를 위해 직접 손으로 조립하고 분해해보는 일도 있다. 그런데 렌즈를 무작정 겹쳐주기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해상도를 구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할까?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교합 작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그 조립 공정의 교합 작업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렌즈에 대한 그 민감도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경통이라는 기구 구조에 렌즈를 삽입을 해서 전체 조립을 이루어지는데 그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립을 마친 렌즈는 UV 조사기를 통해 건조를 하고 그 후 몇 단계에 걸친 성능 검사에 들어간다. 성능 검사는 수동, 자동으로 모두 이루어지는데 해상도나 렌즈의 조립 분량, 굴곡 여부 등은 자동 검사에서, 그리고 기계로도 찾을 수 없는 미세한 결함은 수검사를 통해 직접 걸러낸다. 이를테면 이물질이나 흠집, 얼룩 같은 것들은 작업자가 현미경으로 확인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코닉스는 빠른 생산 속도로 황금 수율을 자랑하며 납기를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철칙은 똑같은 사양의 렌즈 생산을 발주하는 원청 업체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거기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 저희가 최근 그 작년 말하고 올해 했을 때 현격하게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단 그 렌즈 쪽도 자동차랑 비슷하게 캐파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품목이 하나 떨어지면 미니멈 뭐 몇백만 개를 가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객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그런 캐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캐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다 맞출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조립해야 될 렌즈는 한 장씩 더 늘어나게 됐고, 그때마다 기술의 벽은 높았다. 지금은 16메가픽셀, 즉 1600만 화소의 카메라 해상도까지 구현하게 된 세코닉스. 1년에도 몇 번씩 모바일 기기가 업그레이드돼서 판매되는데 그때마다 세코닉스의 기술력도 함께 성장해온 셈이다. 세코닉스의 렌즈 성형 라인. 원재료를 얇고 동그란 형태로 가공하는 곳이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걸까? 바로 이것, 레진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이다. 레진의 특징은 그 고굴절부터 저굴절까지 여러 가지 그 굴절률이 있어가지고요. 그 초소형 카메라 렌즈 강학 설계라던가 그다음에 생산에 그 적합한 레진이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생산을 그 플라스틱으로 하기 전에는 글라스로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글라스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단가적인 부분을 개선을 한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레진으로 사출하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꼼꼼히 검사한 후에 성형기에 집어넣어 가공하는 과정. 이 많은 성형기들에선 각각 다른 해상도의 렌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번에 12장에서 16장씩 고속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흔히 광학 렌즈라고 하면 유리 재질로 돼 있고 오목하거나 볼록한 이른바 구면 렌즈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세코닉스에선 재료도 형태도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앞서 설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비구면 렌즈였던 것이다. 국내 최초의 이런 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를 만들기 전에는 그 글라스를 이용해서 구면 렌즈를 이용해서 광학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형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플라스틱 비구면을 사용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값싸게 광학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비구면을 저희들이 만들므로 해서 국내 과학 산업에 있어서는 한 분야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 렌즈를 만드는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객사에 납품하는 카메라 렌즈는 매번 기술 사양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렌즈를 찍어내는 사출기도 달라져야 했다. 그런데 세코닉스에선 매번 금형을 직접 설계한 것은 물론 사출 설비까지 직접 만들어 온 것이다. 그들이 납품 일자를 정확히 맞추고 빠른 생산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한 번 설명되는 대목이다. 금형을 자체 제작한다는 것은 렌즈 금형 설계나 초정밀 가공 기술 능력을 갖췄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주문 사양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광학 기술에 설계 기술까지 갖춰 렌즈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왔다는 세코닉스. 원하는 사양에 맞게 가공된 렌즈는 다음으로 코팅 공정에 들어간다. 코팅을 하는 이유는 렌즈의 선명도를 위해서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특수 가공된 액체를 입혀 코팅을 하는 것인데 이때 코팅액이 렌즈에 제대로 증착되도록 고온의 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현미경을 통해 렌즈 표면에 코팅 과정으로 인한 얼룩이나 색상이 묻지는 않았는지 불량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는 코팅의 특성이 제대로 나왔는지 분광 검사를 하게 된다. 건강 검사는 저희 코팅기에서 원재료를 증착을 시켜서 일단 반사율과 투과율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반사율은 저희가 400에서 한 700나노 정도의 파장대 영역에서 약 1% 미만 정도로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투과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400에서 700나노의 파장대에서 97% 이상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에서부터 성형을 거쳐 코팅까지 마치면 서두에 살펴봤던 조립 공정을 통해 카메라 렌즈 하나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세코닉스의 또 다른 작업실. 그런데 마스크 안쪽으로 보이는 얼굴을 보니 유난히 여직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지만 생산 현장이라는 직무의 특색을 감안해 볼 때 흔한 풍경 또한 아니다. 실제로 세코닉스의 전 직원 1,100여 명 중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 많은 여직원들이 이곳을 일자리로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제가 구직 활동 중에 우연히 세코닉스라는 회사를 알게 돼서 알아봤을 때 생산직인데도 성별 관계없이 업무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사하게 됐어요. 그렇다. 기업은 이례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권장해 왔는가 하면 승진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 여성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일자리라는 입소문이 나며 희망 구직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세코닉스의 또 다른 사업 부서가 있는 평택공장. 이른 시간부터 공장을 둘러보는 발길이 바쁜 사람이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여성이 바로 세코닉스의 박은경 대표다. 이곳이 어떻게 여성 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회사 전 직원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여직원입니다. 여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생산직 쪽에 많이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직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직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품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에 대해서 더 여성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애를 둘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직원들보다 배려심을 많이 갖고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국내 1호 광전자 기업이다. 지금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초소형 렌즈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11%를 차지할 만큼 큰 회사가 됐지만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 기업의 초창기 생산품은 당연히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아니었다. 바로 DVD나 CD에 들어가는 픽업용 렌즈였다. 광학 부품이 결합해서 비교적 단순 명료한 성능을 내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밑바탕이 된 기술임은 틀림없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플라스틱 픽업 렌즈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라스를 써서 카메라 렌즈는 글라스를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가격도 싸지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세코닉스의 광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알 수 있다. 회의 중인 직원들 사이로 보이는 휴대전화. 그런데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었다. 소형 빔 프로젝터가 내장돼 있는 것으로 현재 수출 중인 제품이다. 내장된 소형 빔 프로젝터 역시 세코닉스의 개발품이자 초기 모델이다. 특히 휴대전화 안쪽에 삽입하기 위해 프로젝터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평평한 비구면 렌즈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알파벳 D 형태로 깎아 두께 조절을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은 물론 휴대전화의 무게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둥근 렌즈를 저희가 렌즈를 D컷을 한 부분, 그게 가장 큰 특화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빛이 이게 안에 부품 중에서 DMB라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소자에 부딪혀서 나올 때 검은색 화면에서 이게 난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필드 렌즈 코팅 기술로 해가지고 극복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 휴대전화의 전류를 이용해 프로젝터의 밝은 빛을 구현해야 했는데 1와트만 있어도 되는 LED를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광학기술을 가진 기업다웠다. 이런 광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창립 10년 만에야 100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했던 세코닉스는 어느새 1억 달러 수출탑까지 거머쥘 만큼 성장했다. 일단은 부품회사로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중기 비전으로는 자동차용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리어뷰에서 어라운드 뷰까지로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방 카메라 시장까지도 계속적인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템으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HUD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프로젝터를 만들던 기술을 응용해서 HUD 시스템으로 해서 새로운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인 HUD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코닉스가 뛰어들었던 사업 아이템인 어라운드 뷰. 렌즈를 생산했던 경험을 살려 카메라 렌즈는 물론 하드보드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고 있다. 기술의 확장인 셈이다. 자동차 주변을 360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하지만 이 시스템은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세코닉스만의 경쟁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적외선으로 운전자를 감지해 졸음운전을 방지하거나 메가급 화소의 카메라를 개발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밖에 또 어떤 기술을 더해왔을까? 지금 현재 양산 중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아날로그 영상을 기반으로 한 탑뷰 방식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고,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거는 디지털 HD급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3D 뷰가 가능한 어라운드 뷰 시스템으로서 그 운전자 주차 편의나 차선 변경 등에 도움을 주는 통합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어라운드 뷰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전방 표시 장치와 접목했다.
주차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아닌 운전자 전방 시야로 옮겨오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이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은 정보를 거울에 반사시키는 광학 영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광학 기술을 기반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개발했던 많은 부품들이 광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향후에 가고 싶어 하는 길은 세계에서 광학 기술 하면 한국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세코닉스라는 업체를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광학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작고 얇은 광학 렌즈.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꿈꿔왔던 세코닉스. 매 순간 변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장을